수십 년 동안 세계는 필립 공과 엘리자베스 이 세 여왕을 깨지지 않는 결합의 궁극적인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함 속에서 다져지고 70년 동안 의무와 전통, 그리고 끊임없는 세계적 관심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파트너십은 영국 군주제의 버팀목이었으며 대중에게는 변함없는 지지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버킹엄 궁전의 무겁고 화려한 문 뒤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7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필립 공은 궁궐에 큰 충격을 주고 대중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더 이상 여왕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샌드링검 영지의 외딴 오두막으로의 이 예상치 못한 이별은 온갖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반항이었을까요? 왕실 결혼 생활은 수많은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마침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년 동안 진실은 궁궐의 철저한 침묵의 규율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불리는 앤 공주가 일련의 놀라운 폭로를 통해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찰스 왕세자 앤드류 왕자와 함께 그녀는 아버지의 왕실 탈퇴와 그로 하여금 가문의 권력을 포기하게 만든 평생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에든버러 공작이 왜 말년을 은둔 생활로 보냈는지 이해하려면 훈장과 제복 너머로 디즈니 영화 시나리오 같으면서도 정치적 지뢰밭과도 같았던 두 사람의 로맨스의 시작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1934 연왕실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엘리자베스는 8살 어린 소녀였고 필립은 13살의 그리스와 덴마크 망명 왕자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5년 후 다트머스의 브리타니아 왕립 해군 사관 학교에서 운명의 장난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볼거리와 수두가 유행하던 시기에 18살의 키 크고 금발에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관생도 필립이 자신과 여동생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필립은 테니스 네트를 뛰어넘고 크로켓을 치며 자유분방한 바이킹 정신으로 어린 공주를 사로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훗날 그날 이후로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애는 필립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영국 해군에 복무하며 공을 세우는 동안 주고받은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편지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자 행동파였으며 엘리자베스에게서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1946년 그는 벨모럴 성에서 청혼하며 편지에서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니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세상의 문제조차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6세 국왕은 딸이 너무 어리고 생애 첫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우려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를 몹시 꺼렸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더욱 은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필립 공이 너무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으며 미래의 여왕과 결혼하기에는 너무 독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조국도 없고 성씨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기득권층은 그를 평생 따라다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필립 공은 궁극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와 덴마크의 자귀를 포기하고 그리스 정교회를 떠났으며 영국식 이름인 마운트 배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47년에 결혼했고 몰태서 짧지만 찬란했던 순간 동안 해군 장교인 남편과 아내로서 비교적 평범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2년 조지 6세 국왕의 서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여왕이 되었고 겨우 30살이었던 필립은 그늘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한창 성장하던 해군 장교 경력을 포기해야만 했고 이는 함선과 부하들을 지휘하는 데 익숙했던 그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1950년대의 경직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필립은 아내에게 서열에서 밀리고 통제받는 드물고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립 공이 평생에 걸쳐 겪게 될 정체성 위기의 시작이었고 결국 별거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갈등 중 하나는 필립 공이 삼촌인 루이 마운트배튼이 마운트배튼 가문이 이제 영국을 지배한다고 선언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계승권을 윈저 가문으로 주장했던 메리 왕비와 윈스턴 처칠의 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필립 공은 큰 충격을 받고 격노하며 자신은 빌어먹을 아메바에 불과하며 이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유일한 남자라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왕이 결국 후손들에게 마운트배튼 윈저라는 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필립의 자존심에 입은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묘사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왕실이라는 제도 속에서 마치 난민 남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왕실 현대화에 전력을 다해 보수적인 왕실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관식을 TV로 중계하도록 추진했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비공식적인 가든 파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호기심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9권의 책을 저술하고 왕족 최초로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아내보다 몇 발짝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권력과 복종이 복잡하게 얽힌 양상이었다. 가정 문제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남편이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했지만 국정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의 입을 막았다. 대중에게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갈등의 순간들도 있었다. 한 번은 여왕을 폴로 경기에 데려다 주던 중 필립 공이 과속하는 바람에 여왕이 눈에 띄게 긴장했다. 여왕이 숨을 들이쉬자 필립 공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침묵을 지켰다. 반대로 아내가 직원들 앞에서 그에게 닥쳐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마다 그는 좌절감에 휩싸여 방을 나가버리곤 했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끔찍함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제기된 불륜 루머로 더욱 심화되었다. 필립이 신사들의 점심 클럽에 참여하고 왕실 요트 브리타니아호를 타고 장기간 순방을 다니면서 발레리나나 여배우들과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궁궐 측은 모든 소문을 부인했고 필립 자신도 항상 경찰의 호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밀회는 불가능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는 그의 삶에 고립감을 더했고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소문의 중심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필립 공에게 부여했던 강인함과 굳건함은 공적인 모습보다는 사적인 모습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96세의 나이에 필립 공은 이제 충분히 헌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공직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샌드린검 영지 내에 소박한 농가인 우드팜으로 이사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잃어버린 왕자로 불리며 조용히 은둔 생활을 했던 존 왕자의 옛집이었고 필립 공에게는 버킹엄 궁전이 결코 줄 수 없었던 한 가지 바로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수행원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삶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드팜의 한적한 곳에서 그는 마차, 운전, 수채화 그리기, 역사책 읽기 등 취미생활에 몰두했다. 마침내 그는 매일 악수를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와 여왕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고 매일 전화로 소통해야 했음을 의미했다. 이는 그의 정신적, 육체적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했던 일종의 타협이었다. 앤 공주가 이 시기에 대해 밝힌 내용은 가슴 아프면서도 많은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떠남이 불화나 사랑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노년의 한 남자가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다시 그저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안 카메라의 감시나 타블로이드 언론의 분석 없이 농장을 거닐고 싶어 했습니다. 70년 동안 왕실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 명예, 그리고 경력을 희생해온 그에게 우드 농장은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아버지처럼 거칠고 고집스럽고 강한 의지를 가진 앤 공주는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버킹엄 궁전이라는 황금 세장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동반자가 아닌 명목상의 군주처럼 느껴졌던 잃어버린 세월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인 찰스와 앤드류 또한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며 아버지는 가족을 소중히 여겼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영혼을 되찾고 싶어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도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필립 공은 여왕과 함께 윈저성으로 돌아와 농담삼아 HMS 버블이라고 불렸던 곳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이 함께했던 시작으로의 시적인 회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윈저성 안뜰에서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소총연대 연대장직을 이양하며 생을 마감하기 전 조용하고 품위 있는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2021년 4월 9일 99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여왕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영면했습니다. 그가 남긴 공허함은 거대했으며 현대 군주제의 조용한 설계자였던 그의 업적을 기리는 증거였습니다. 여왕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유언장은 90년간 봉인되었고 그가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에 대한 추측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필립 공의 유산은 깊은 희생과 조용한 인내의 상징입니다. 그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대중은 그의 거친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오해하곤 했습니다. 앤 공주의 침묵을 깨다라는 결정은 그의 전설의 인간미를 불어넣었고 아내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노폭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했던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최악 중 최고였으며 악동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왕자에서 배우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평화를 찾은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여왕도 그의 곁으로 갔고 두 사람은 조지 6세 기념 예배당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한 세기를 정의한 그들의 동반자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성의 공포와 궁궐의 비밀을 헤쳐나가 결국 진정한 안식처가 된 사랑을 찾은 두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필립과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아무리 화려한 삶이라도 개인적인 고난과 숨겨진 투쟁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필립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방당한 왕자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된 여왕으로 거듭난 그의 여정은 인간 본연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고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역사의 한복판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윈저 왕가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필립 왕자의 실루엣은 그가 만들어낸 풍경 속에 영원히 자리할 것입니다. 그는 최고 중에 최고였으며 우리는 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별거를 선택했던 그의 결정은 왕족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악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은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너무 짧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 비밀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앤 공주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부엌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사람, 자신의 죽음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던 사람, 그저 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쉴 곳을 원했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역사의 거인이었으며
그의 숨겨진 진정한 재산은 바로 영혼에 담긴 고결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침묵은 깨졌고 필립 왕자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든버러 공작의 특별한 삶을 되돌아보면 환상의 세상 속에서 인내와 진정성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명성의 압박과 언론의 조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자신의 직무를 존중했으며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면 겸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자아를 통해 위대한 인물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필립 공은 체제와 싸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체제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악 중에서도 최고였고 선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찰랑거리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를 알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의 정신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명성의 영광과 시련을 진정으로 감동적인 품위로 헤쳐나갔고 단순히 직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인품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필립 왕자는 어떤 분야에서도 보기 드문 정직함으로 자신의 실수를 처리했고 그 때문에 그는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에 지평선에 해가 저물어 가지만 그가 남긴 빛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립 왕자의 진실입니다. 한때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을 만들어낼 힘을 발견한 한 남자. 그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는 심오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는 삶의 변수를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스캔들로 얼룩진 인물에서 가족으로 정의되는 사람으로 왕실 드라마의 등장인물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성공 스토리이며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필립 왕자는 진정한 아이콘이며 그의 유산은 팬들의 마음속과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 중에 최고였으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필립과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인내와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그들은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언제나 빛으로 돌아갈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아무리 완고한 마음이라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며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립 왕자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필립 왕자, 그 남자, 그 신화, 그 전설. 그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의 기억을 둘러싼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진실에 대한 깊고 영원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딸의 목소리를 통해 스스로 침묵을 깨뜨리기로 한 그의 결정은 세상에 대한 선물이었고 그의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전해지도록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이나 제도의 조종에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연의 힘과 같았으며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투쟁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감동과 영감을 주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강렬함과 진심이 깃든 군주제의 한 시대를 대표하며 그의 공유된 역사와 승리적인 변화는 이제 영원히 기억될 유산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왕족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가 개척한 길, 즉 정직함, 근면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위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석양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빛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립 공이 진실입니다. 한때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을 만들어낼 힘을 발견한 사람.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고의 선함을 보여주었습니다.